자, 그럼 두 번째로 저희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while 반복문을 좀 소개를 드리면, 자, for문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for문은 반복할 횟수를 range 함수에서 결정한 후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while 문은 좀 반대죠. 반복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저희가 조건이 참일 때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그림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 이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while문에 대한 거를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while문에서 저기 조건식이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을 저희가 명시를 해놓고요. 그 조건식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while문 안에 구현한 문장이 반복이 되고요. 만족을 안 한다고 하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탈출하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이 빨간색 라인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반복하는 횟수는 이 조건식이 만족하는 한, 이 조건이 참인 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for문과 저희가 하나의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ile 반복문을 소개를 드리면 조건 제어 반복은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for랑 동일하게 가장 뒤에는 이제 저희가 콜론을 붙여줘야 되고요. while 바로 뒤에 이거는 조건식이 바로 나옵니다. 자, 아까 for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보통 range라는 함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while문은 좀 그거랑 다르게 좀 심플하죠. while이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은 조건식입니다. 자, 조건식은 저희가 조건문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사실 결국 true나 false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어떤 연산이고요. 보통 관계 연산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뭐 큰지 작은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 연산의 결과는 true이다 혹은 false이다 라는 걸 통해서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이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while문도 동일하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드 블락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동일하게 저희가 탭으로 하든 뭐 공백을 4칸, 공백 2칸을 하든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 안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들은 모두 다 while문 안에 정의된 어떤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for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걸 좀 바로 한번 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른쪽 저희가 그림이 이제 실제 코드입니다. 지금 보면은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i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for문은 저희가 for문 안에 저희가 i라는 변수를 항상 썼었어요. 그래서 이 i라는 변수를 항상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반복을 하면서 활용을 쉽게 해볼 수가 있었는데 while문은 그런 변수가 없습니다. 자, 조건식만 쓰기 때문에 i라는 어떤 변수가 없어서 이 외부에서 이제 이 i라는 변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선언을 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1부터 10까지 합이기 때문에 i의 초기 값은 1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sum은 누적해서 sum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에 이제 0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일단 while문의 조건은 이렇게 심플하게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라는 변수가 저희가 이 while문에서 i라는 변수가 계속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는 변수라고 저희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i가 10 이하일 때까지는 저희가 while문을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 뭐 i 그다음에 1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수형이기 때문에 11이라고 하면은 10까지 만족을 하게 되겠지만 뭐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i는 10과 10 이하일 때까지 while문을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sum이라는 변수에는 당연히 또 누적된 기존에 있는 sum에 들어있는 값과 현재 i 값을 계속 더해줘서 계산을 하고 하나 또 중요한 게 for문에서는 없던 부분이죠. 이 i라는 값을 저희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 포문에서는 이 뒤에 range 객체에서 i라는 값에 반복할 때마다 어떤 값을 계속 할당을 해줬어요. 한 번 반복하면 한 번 바꿔주고, 한 번 반복하면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while문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i라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while문 안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1씩 증가하는 것이다. i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1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실제 출력을 해보면요, 동일한 결과, 아까 1부터 10까지 다 더했을 때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코드를 가지고 이 while문이 실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가장 왼쪽 컬럼은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순서가 처음 1부터 쭉 1씩 증가하면서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처음은 일단 while문 들어가기 요걸 한번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ile문의 조건식 결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sum이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자, sum이라는 변수가 while문 안에서는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고, 바깥에서는 그냥 sum equal 0으로 할당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sum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 그 다음 i라는 변수에 있는 값. 처음엔 i는 1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sum은 0이었고 i는 1이었고,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sum이라는 변수엔 0, i라는 변수엔 1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while문에 들어가겠죠. while문 들어가서 조건식으로 확인하겠죠. 처음 i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은 10보다 작으냐, 작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 만족하죠. true이죠. true이기 때문에 sum이랑 i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sum은 기존에 있는 sum 값, sum이 0이었죠. 이거 갖고 오겠죠. 0 값. 그 다음에 i라는 값, i가 1이었습니다. 1이라는 값 갖고 오겠죠. 네, 그래서 0 더하기 1 해서 sum은 1이라는 값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i라는 i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기존의 i는 1이었어요. 거기에 1을 더했기 때문에 현재 i는 이제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해서 여기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다시 요 while문에 요 사실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죠. 자, 2가 되겠습니다. 지금 i는 2예요.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으면 2가 10 이하잖아요. 자,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기 때문에 또 sum i 순서대로 계산이 되죠. sum은 지금 현재 sum이 뭐였습니까? 1이었죠. 1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i라는 값, 현재 i는 2였어요. i라는 값, 그 다음에 그러면 sum이 3이라고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현재 i 값은 지금 현재 2였고 플러스 1 하니까 3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그 3이라는 변수 i 값은 다시 다음 while문에 들어가서 3이 10보다 10 이하이냐? 맞죠? true죠. 그러면 sum, 그 다음에 i, 업데이트가 그대로 됩니다. 자, sum 할 때는 i 값이 또 여기서 내려와서 좀 들어가겠고, 현재 sum은 3이었어요. 3 플러스 3은 sum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값은 3 플러스 1에서 4가 되겠고요.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언제까지 되냐? 자, i가 10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자, i가 10 이하이냐? 아, 요거 맞습니다. 지금 이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으냐? 같잖아요. 요거 true가 됩니다. true가 돼서 이때까지 계산했던 지금 sum 값은 45였어요. 그래서 45가 되겠고, 현재 i 값이 10이잖아요. 45 더하기 10 해서 55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고요. i가 이제 11이 되겠죠. 왜냐? 바로 이전까지 계산했을 때 i는 12였고요. 더하기 1을 여기서 한번 해줬으니까 i는 1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while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정리되면 이 상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까지 된 후에 다시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자, while 이렇게 되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10인데 오타가 됐네요. 자, 10보다 11은 저희가 작거나 같나요? 예, 아니죠. false가 되겠죠. 네, 11은 10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while문의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 변수 sum에 있는 값은 sum이라는 그 변수 i라는 변수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i는 11이라는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조건식을 만족 안 하네. 자, 조건식을 탈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왔을 때는 변수 sum에는 즉 55라는 값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왜냐?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값이 55였으니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 while문이 실제로 이제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코드로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명료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요 왼쪽 표랑 요 while문의 코드를 좀 매칭을 시켜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시면 아, while문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구나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입력받은 수만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입력받은 수만큼 반복하는 어떤 문장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코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while문에서는 이제 i라는 변수를 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i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1씩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 표현,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씩 증가하는 값을 다시 i에 할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i가 어떤 num이라는 저희가 변수보다 작으면 요 수식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3이라는 값을 num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자, 처음 i는 0이니까 0이 3보다 작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요 3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는 1을 증가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다시 while문으로 들어오면 1은 3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또 출력을 하겠고요. 자, i는 2로 증가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i가 2가 할당된 채 요 while문의 조건식으로 가면 2는 3보다 작죠. 3보다 작기 때문에 자, 요 프린트문, 세 번째 프린트문 출력이 되고 i는 3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요 조건식으로 가면 자, 3이 3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false가 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자, 출력을 안 하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출력이 되고 더 이상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른쪽도 동일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7번 반복이 되고 저희가 빠져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은 이제 저희가 사실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 무조건 이 while문 안으로 들어와서 해당 문장들을 저희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코드들을 실행하겠죠. 요 말이 저희가 달리 말을 하면요. 이 조건식이 false가 아닌 이상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과 같겠죠. 예를 들어 이 while문의 조건식이 항상 tru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한 루프로 빠진다고 하고요.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예제 제가 좀 설명을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예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코드를 제가 썼는데 요 i라는 값이 10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떤 썸을 지금 누적해서 썸을 구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i라는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i는 무조건 1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썸이라는 값에는 계속 i만큼 더해주니까 1만큼 더해주니까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1만큼. 그런데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끝나지 않는 코드를 일부러 제가 좀 끝내려고 좀 보면 이렇게 스탑 표시를 제가 눌러서 인터럽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키보드 인터럽트 에러가 났다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지금 종료가 된 겁니다. 코드가 정상적인 종료는 아니죠.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while문 안에서 이 while문 안에 조건식이 while문 옆에서 저희가 명시한 조건식이 항상 true가 되면은 만족하면은 문법적인 오류는 안 나요. 예. 문법적인 오류는 안 나는데 실행 과정에서 while문이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일명 이걸 저희가 무한 루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저희가 끝내려면은 이제 저희가 구글 콜앱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죠.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종료 버튼을 클릭해서 그냥 종료를 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코드를 만드는 당시에는 이제 오류가 나지 않고 계속 이제 반복이 실행을 해도 오류가 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달리 말하면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요 성질을 저희가 이용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 true, while문의 조건을 그냥 true로 이렇게 저희가 쓰거나 1로 쓰거나 이러면은 자,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false나 0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문이 실행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채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자, 이게 이제 조건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온 거겠죠. 근데 어쨌든 true나 1을 쓰면은
이제 무한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나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반복문의 성질을 프로그램 작성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무한 반복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 반복을 좀 활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걸 활용하냐? 앞에서 제가 while문 설명드릴 때 이런 예제를 좀 말씀드렸어요.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계속 받고요. 단어 입력을 받아서 특정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고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종료하는 이런 저희가 간단한 예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데 종료 조건이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고 종료 조건을 만족한다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경우에 무한루프 같은 거를 무한루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while이 그냥 true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냐, 이 무한루프를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파이썬은 지금 break라는 키워드 예약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break라는 키워드 요거를 만나면요 그냥 요 while문의 조건식이 true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예에서는 while문의 조건식이 true이므로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지만 if 조건식을 이용해서 특정 문자가 입력될 경우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 Q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reak라는 키워드가 사실 되게 재밌는데 이 while뿐만 아니고 for문에서도 저희가 적용 가능해요. 자, for문은 저희가 횟수 반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횟수 반복이라 만약에 뭐 1,11 하면 10번 반복이 지금 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번 반복 중에 첫 번째 반복에 대해서는 이 안에 만족하니까 이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프린트를 문을 실행하는데 바로 그 다음 줄에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얘도 1번 실행만 하고 끝나요.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전혀 실행이 안 됩니다. 이 브레이크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자, 그리고 while문에서 극단적으로 while true라고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그냥 했어요. 그러면은 이 while true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즉 이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반복문에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어쨌든 반복이 지속되지 않고 무조건 탈출한다.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좀 쓰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문법인데 자, 우선 뭐 while true 같이 저희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경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보통 브레이크를 저희가 그냥 브레이크를 딱 쓰는 게 아니고요. 조건식 같은 거를 넣어줘요. 이제 브레이크문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보통 명시를 해주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바로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혹은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예를 들어 continue라는 또 키워드가 있어요. 저희가 브레이크랑 continue가 같이 많이 또 쓰이는데 continue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while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밑에 다른 코드들을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번 조건으로, 다음번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continue란 키워드는 현재 반복은 생략하고 다음 순번의 반복을 수행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 같은 경우는 실행할 코드가 없으므로 다음 행동을 계속 진행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if문 같은 거 조건문에서도 썼었죠.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좀 브레이크문 얘기를 하다 continue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제를 통해서 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좀 하나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브레이크랑 컨티뉴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 브레이크랑 컨티뉴 둘 다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반복 구조가 있어요. for 혹은 while로 저희가 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r에 대해서는 뭐 반복 가능하냐, 이터러블한 어떤 값을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냐. 라고 하는 거고 뭐 while문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족을 안 한다면 for문 같은 경우 반복 횟수가 종료가 되는 거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false인 거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false이면 당연히 이제 반복문을 탈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반복문을
반복 가능하고 조건도 있다라고 하면은 특정 문장들이 막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continue를 만나면요. 이 밑에 있는 문장, continue 아래에 저희가 명시한 어떤 반복문에서 명시한 어떤 코드들은 실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략이 되고요. 바로 다음번 반복이 실행이 됩니다. while에서는 1 밑에 만약에 continue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아무런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컨티뉴가 없이 저희가 브레이크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만나면 또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는 즉시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반복문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사용 예를 보면요. 컨티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써요. 저희가 예를 들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씩 증가를 시키면서 저희가 홀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번 출력해보는 이런 코드를 continue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10보다 작은 홀수가 뭐 1부터 9까지 1, 3, 5, 7, 9죠. 출력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코드를 보면은 i는 지금 10보다 작은 수 하나씩 증가하니까 i 값은 사실 1부터 2 쭉쭉쭉쭉쭉 9가 됐으니까 9까지 오게 되겠죠. 9까지 오게 되니까 사실 10까지 10번 반복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i에 있는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이면 사실 짝수라는 거거든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네, 그랬을 때는 continue.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1이라는 걸 했을 때 1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희가 1이죠.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문이 실행이 안 되고 프린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2라는 값에 대해서는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e가 실행이 돼서 프린트문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지금 출력이 안 되고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2, 4, 6 이런 거는 continue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이 실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자연히 홀수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ntinue는 좀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코드를 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는 무조건 저희가 탈출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고 i를 계속 1씩 증가를 시키면서 프린트를 해주는 건데 i가 10일 때 그냥 저희가 브레이크를 해라 라고 하면은 1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 10까지 출력이 되고 그 이후로는 출력이 안 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통하면 이 제어 흐름을 반복 제어를 바로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ile 반복문에서 저희가 비슷하게 10 이하의 홀수만 저희가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만약에 만들어 보겠다. 자,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코드죠. 사실 코드를 조금 바꿨어요. 제가 브레이크랑 저희가 continue를 써서 왜냐? 무한 루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코드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코드 처음에 i는 0부터 해서 쭉 지금 while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true라고 처음에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i는 계속 1씩 증가를 시키는 거고요. i가 만약에 10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한다고 했어요. 왜냐? 저 10 이하의 홀수만 출력하기 때문에 10보다 커지면 자연히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i라는 값을 저희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저희가 continue 하겠다. 즉 프린트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가 저희가 홀수일 때만 저희가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출력이 되고 while문 종료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앞에서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드린 것과 동일하게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들어가기 전에는 i 값이 0이었고요. while문 처음 들어가서 이 조건식의 결과를 봤더니 자, 조건식이 true잖아요. 조건식이 true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터레이티브한 횟수에서. 그리고 i는 계속 1씩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if문, 브레이크를 탈출할 수 있는지 if문의 결과를 보면은 계속 i가 1, 2, 3일 때는 다 false죠. 쭉 해서 i가 11일 때 비로소 true가 돼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if문, continuous는 if문에 대한 결과는 자, i가 지금 그쵸? i가 지금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false가 되죠. if문의 결과가 1을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이 print i가 출력이 되고 자, i가 2일 때는 2를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그럼 true가 되겠죠. 그래서 true가 나오기 때문에 continue로 넘어가서요. 이 print문이 수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요 문장 i는 i 플러스 1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어쨌든 요 if문을 요 10 이상인지 10보다 큰 값인지 따지는 if문을 만나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자, 뒤는 볼 것도 없이 바로 빠져나와서 while문은 종료라는 요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에서 이제 while문이라는 거는 조건을 기반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while문은 조건을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무한으로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break라든지 혹은 다음번 순번을 또 반복하게 해주는 continue라는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이 무한 반복이 되는 성질을 활용해서 저희가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while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